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글자 크기를 인수를 할 때 크기별로 조정해야 된다는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구독자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한 3, 4차례에 걸쳐서 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댓글에 한 사람이 달렸는데 그러면 전번에 했는 것은 전체적인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비해서 한 글자 안에서 글자의 크기, 그죠? 는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내용이라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자체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사실 그 여백을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글씨를 쓸 때 대체로 전예행초에 따라서 글씨를 쓰는 규격이 다소 틀립니다. 정사각형인 경우는 해서와 예서는 정사각형을 해서 쓰고요. 전서는 세로로 좀 길게 돼 있어요. 행초서는 규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해서의 경우에 있어서 정사각형 안에 한자의 글자가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크기의 글씨를 써야지 적당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글씨를 어느 정도 크게 써야 되느냐는 문제는 글씨 획을 어느 정도 굵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 그리고 글자의 획의 길이를 어느 정도 길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흰 종이에 검은 먹이 씌어지는데 흰 종이와 검은 먹과의 관계, 말하자면 허와 실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기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미술의 그 원리 중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여백의 미죠. 글씨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려고 하는 대상보다는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한 비율을 잘 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사람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얼굴을 보는데 그 사람이 미남이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라는 하나의 면적의 코와 입, 눈이 제 위치에 가서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그 크기 문제입니다. 이목구비는 너무 잘생겼는데 비례나 크기가 안 맞으면은 기형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낱개의 문제보다는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이 여백을 남기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 하나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찻잔에 차를 따르는데 뭐 이렇게 완전히 꽉 차게 따르게 되면 양은 많아지지만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찻잔에 차를 따를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 따려 두는 것이 보기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는 무의식 간에 이러한 공간에 대한 여백의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별로 관심 없게 이래 보는 거죠. 글씨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낱글자 안에 글씨가 어떻게 크기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데 해서의 경우에 있어서 가로 세로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서를 쓰는 데 있어서 정사각형 안에 쓰는데 역사적으로 이 자료를 볼 때요. 글씨에 칸을 넣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은 해서 중에서
가로 세로 선을 좌우 상하선을 그어서 쓰는 것을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전체적인 비율을 비교적 용이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서의 경우에 있어서 가로 세로를 정사각형 칸을 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서에서는 가로 세로 칸을 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해서에서는 해서가 형성되는 4세기 동진 시대에 와서 해서가 예서로부터 해서가 분화되면서 칸 끊는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진 시대에 특히 동진 시대는 비가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동진 시대에 묘지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묘지명에는 특별히 선을 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묘지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진의 묘지명의 칸을 끊는 것은 4세기 중반 35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서와 예서의 중간 서철에서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서로 완전히 분화된 시기의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괴선이 끄여져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글자의 크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은요, 조상기 중에서 시평공 조상기입니다. 조상기에 대해서는 제가 용문 조상기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조상기 중에서 유일하게 괴선을 끄은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시평공 조상기입니다. 대부분이 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시평공 조상기만 양각으로 되어 있고 괴선이 들어가 있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평공 조상기가 있죠. 연도는 498년, 태화 12년작입니다. 자, 그래서 조상기 중에서 괴선을 끊는 거 보면 여기 보면 글씨의 크기가 비교적 어느 정도 크기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상기는 글씨가 상대적으로 굵고 크게 되어 있는 점이 조금 초기 괴선을 끊는 시기에 있어서는 비교적 예외적인 형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잠시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조금 더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정사각형 안에서 좌우 상하로 조금 기운 글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 나라국자 같은 것은 보면은 굉장히 정중앙에 들어가 있으면서 좌우 상하에 빈 공간이 비교적 잘 나타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글자의 크기 이런 글씨는 사실 이 위로 치우쳐 있거나 좌우로 치우친 글씨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글자에 남는 면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것은 전체 탁본입니다. 전체 탁본이고 요것은 부분 탁본입니다. 자, 조상기 중에서 괴선을 끊는 것 중에서는 시평공 조상기가 있다. 요것을 일단 참여하시고 딴 괴선을 끈 작품에 비해서 비교적 굵게 돼 있고 글자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괴선이 아주 일반적으로 끄여진 북이시대 묘지명을 보면 선을 거의 다 끄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북위의 원군 묘지명이라는 것인데 묘지명은 대체로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인 석판에 7, 80 내지 90까지의 크기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고 글자의 크기는 대체로 3cm에서 4cm 사이에 규격에 씌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왼쪽에 있는 것을 부분을 옮겨 놓은 것인데 괴선이 정확하게 끄어져가 있죠. 이쪽에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좀 부분 확대를 해 보면요. 자, 보십시오. 글씨가 아리우로 꽉 찬 것이 아니고 좌우 상하를 조금씩 남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비교적 보기에 편안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선이 아주 정확하게 꺼 있지는 않아요. 탁본을 하면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정확한 정사각형이 아니고 조금씩 유동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정도의 여백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북이 묘지명 중에서 대표적인 묘지명인 원협 묘지명입니다. 시대는 같습니다. 대체로 6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묘지명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협 묘지명은 조금 앞에 거 색다르게 이 부분 확대를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긴 괴선이 생략된 게 들어 있습니다. 생략된 게 있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글씨는 깊게 새겨져 있는 데 비해서 괴선은 굉장히 얕게 새겨져 있거든요. 얕게 새겨져 있어서 탁본을 할 때 굉장히 진하게 하는 오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진하게 이렇게 탁본을 할 경우에는 얇은 것이 묻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오탁을 한 것이라서 그 괴선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괴선이 있든 없든 전체적인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빈 공간을 어느 정도 남기고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요거 작은 부분 확대해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남는 이 공간의 정도를 한번 참작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일단 괴선이 끄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이런 정도의 공간감을 두고 쓰고 있다, 이런 예시로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괴선이 당대에 와서도 꺼지거든요. 당대에 와서도 꺼지는데 좀 드뭅니다. 육조시대만큼 괴선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구성군 예천명이라든지 이런 데는 괴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육조시대에 이 묘지명에 나타나는 괴선이 당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가 봤는데 신라 통일 이전에 이 적성비 있죠. 요게 적성비인데, 적성비는 통일 이전에는 고신라의 글씨는 여백이 거의 없이 굉장히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나 키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신라의 적성기는 6세기 중반에 와서는 조금씩 사이 간격을 두기 시작하는 작품으로서 서품도 뛰어난 것이 적성비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여백을 볼 때 앞에 묘지명보다는 더 시원시원하게 남기고 있어서 통일신라 이전에는 다소 정사각형 안에보다도 그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요게 백제급입니다. 요것이 백제 사택지적비라는 겁니다. 백제의 비는 굉장히 신라에 비해서 개수가 적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치는 것이 이 사택지적비거든요. 이 사택지적비에 칸이 치어져 있어요. 개선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칸이 치어져가 있고 글씨 크기도 비교적 적당한 크기로 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654년 같으면 백제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라서 글씨도 굉장히 전성기 시대에 아주 안정된 글씨를 보여줄 수 있고 글자에 괴선을 넣은 것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사택지적비의 사각형을 쳤을 때 어떤 정도의 크기를 쓰는가를 한번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대체로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한 70% 정도의 면적을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분석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해놨기 때문에 그때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통일신라 이후의 거를 보면은 통일신라 이후에 이 문무대항령비인데 이것은 신라가 통일을 한 아주 전성기 시대의 각석입니다. 자, 7세기 후반에 가면은 신라 문화의 전성기가 오는데 이 시대에는 중국 문화의 당대 문화를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서예에 있어서도 중국의 글씨와 아주 유사한 면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통일신라의 글씨지만 괴선을 친 것 중에 아주 서품도 뛰어나고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앞에 사택 지적비보다는 여백을 조금 더 남긴 듯하죠. 굵기는 좀 가늘어졌지만은 글자의 크기로 봤을 때 한 70% 오히려 안쪽으로 60% 후반 쪽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서도 이 괴선을 친 것이 뭐 어떤 중국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육조시대 묘지명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괴선을 친 것이 나오는데 이 괴선을 친 것을 중심으로 볼 때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안정스러운 시대에 있어서의 글자의 크기와 여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요거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크지만은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일반적인 작품들은 해서의 경우에 공모전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씨를 크게 쓰고 굵게 쓰면은 좀 눈에 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적정한 크기가 좋겠죠. 오히려 조금 모자라는 듯한 좀 작은 듯하게 쓰여지는 것이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좋게 쉽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일신라 전성기 시대의 해서의 글씨의 크기는 비교적 이런 정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중국의 용례와 우리나라의 용례를 봤을 때 마침 제가 앞에 본 자료 중에서 갈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갈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알아보면은 요즘 디지털 시대에 조금 이해가 쉽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의 사택 지적묘하고 문무대왕묘하고 중국의 북위 시대의 원군묘지명의 갈지자를 정사각형 안에 넣어가지고 한번 비율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이 글자의 가로 세로가 4.5cm라고 하는 거죠. 4.5cm라고 보고 여기에 갈지자는 키가 작은 글씨예요. 글씨마다 키가 큰 글씨가 있고 납작한 글씨가 있고 여러 가지지만은 갈지자가 공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갈지자를 중심으로 한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자, 갈지자의 좌우 가로의 폭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4.5cm 칸 안에 이 갈지자의 가로 폭이 3.2cm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딴 글자는 조금 틀리겠죠. 글자마다 비율이 틀리지만 한 개의 예시를 든 것입니다. 자, 문무대왕은 같은 4.5cm에 넣으니까 2.9가 나왔어요. 65%입니다. 그 다음에 원군묘지명은 4.5cm 안에 3.3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73%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은 우리가 정사각형 안에 해설을 쓸 때 글자의 크기를 써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이 있겠지만은 하나의 글자의 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막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중간이 이 70과 65, 73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은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70%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러한 정사각형 안에 글씨를 썼을 때
글씨의 자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키 큰 글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틀리겠지만은 이 중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0%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쪽이 15%겠죠. 여기가 15%, 좌우상하 다 15%라고 일단 보면요. 여기에 차지하는 요것이 70%라는 겁니다. 글씨에 따라 틀립니다. 대체로 기본 평균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자를 재서 이렇게 정확하게 눈금을 꺼보면 나오겠죠. 그 안에다 글씨를 써보면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 좌우상하 10%에서 15% 정도를 여백을 비우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옛날 자료에서 하나의 수치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씨에 따라서는 굉장히 목이 길고 다리가 긴 글씨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상단의 프로테이지가 10% 내지 10% 이내로 줄을 수도 있고 5%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목숨 숫자 같은 거는 목도 나오고 다리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에 15%라는 것이 5%까지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별핵과 책핵이 이렇게 양좌우로 벌어지는 핵이 있죠. 뭐 밭들봉자 같은 거, 세금자 같은 게 있죠. 쉽게 세금자 같은 거는 이렇게 별핵과 책핵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박가선이 침범함으로 해서 좌우 여백이 또 15%를 기준으로 해서 또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형에 따라서 좌우 상하에 남는 폭이 유동이 있지만 일반적인 평균으로 볼 때 좌우 상하에 띄우는 것을 대체로 15%를 보고 10%에서 15% 때에 따라서는 5%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글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서에 있어서 분석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하는 영역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많은 자료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그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요 글씨를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긴 여백을 이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한번 그것도 재미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궁격이라고 해서 9개의 칸을 쳐서 이렇게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 것도 역시 글씨를 옮기는 데는 좋겠지만은 그 구궁격을 너무 믿게 되고 하게 되면은 구궁격이 없을 때는 흰 종일 때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궁격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구궁격에다가 초합자들은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이 되면 구궁격을 빼고 수치를 빼고 완전한 흰 백지에다가 외부선 사각선 규격은 줄을 긋든지 종이를 접어서 쓰겠지만은 그냥 써서 쓴 다음에는 한번 전체적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한 글자 해서의 경우에 한 규격 안에 글씨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옛 자료들을 중국과 우리나라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